안녕하십니까. 안병천 회계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나 또는 한국에 거주하지만 미국의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상속과 증여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있지만 효력이 없다면 낭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데요. 한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형태와 그리고 요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형태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한국은 유언의 요건에 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네. 유언은 한국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네. 녹음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그 말 자체로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러네요. 5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 방식들은 법에서 또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충격적인 거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유언하신 분이 진짜 이 유언을 본인의 의사대로 한 것임이 증명이 되어도 네.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유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언을 남기더라도 그 요건에 잘 맞춰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50개 주가 있어서 그 주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주에마다 이 유언에 관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방식,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필 유언, 우리가 이제 홀로그래픽 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언하는 attested will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2가지로 많이들 하는데 한국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그 형태마다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남긴 유언은 아니 그럼 내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그 상속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법에 맞춰서 하겠다고 유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 요건을 다 맞춰야 될 텐데 사실 한국에서 늘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한테는 익숙하지만 미국의 어느 주에 이렇게 한적한 데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접하지 않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옛날식으로 생각해서 손으로 써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미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오면 그 인정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유언하시는 분이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어떻게 상속이 될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하면 너무 슬프겠죠.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한국의 요건까지 다 찾아보시겠어요? 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상속관계를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국 법에 따른 각 주의 법이겠죠. 그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면은 한국에서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동포분들 같은 경우에 유언에 관한 규정이 한국이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법에 맞춰서 유언을 잘 준비해 놓으시면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또는 반대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이 은퇴 후 한국에 사실 수 있고 또 한국에서 거주하신 분이 미국으로 자녀를 따라서 이민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미리 준비한다고 유언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한국에서 사실 때 미국 와서 또 만들으셨어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떤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 한국이 메인이니까 네. 한국법에 따른 유언만 유효하면 안 되겠죠. 네. 한국에는 이제 유언은 제일 마지막에 한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네. 종전에 했던 유언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유언을 하면은 그 종전의 유언은 철회한 걸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한국에서 사시던 분이
한국에서 사실 때 유언장을 만들어 놨다가 미국으로 연세 드셔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네, 상당히 미국으로 많으시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유언장을 만든 내용이 좀 달라.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법에 따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효력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작성한 유언장을 한국에서도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재산이 네, 있다면은 그런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또는 그 유언장을 만드신 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기왕에 유언장을 작성을 하시려면은 그 유언장에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상속을 할 건지를 정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중거법을 정해두지 않으신다면은 유언장은 미국에서 썼지만 유언의 집행은 한국에서 동일하게 한국 사람처럼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훨씬 더 번거롭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과 관련된 종류와 유언의 법적 효력 요건을 이해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유류분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